자, 오늘은 2024년도 3월 고1 국어 모의고사 문법 파트 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번에서 12번 지문을 제가 중요 부분을 한번 훑어가면서 이야기해보면 단어 구성 요소의 이제 어근과 접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을 조금 하고 갈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단어를 또는 문장에 쓰여져 있는 말과 글을 이제 쪼개면 형태수 분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간 어미 개념하고 어근 접사 개념을 이 어간과 어근이 소리가 비슷하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셔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문제에 나온 지문은 단어의 의미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중심 의미를 어근이라 그러죠. 그죠? 그다음 접사는 약간 뜻을 추가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부차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가 접사입니다. 그래서 어근과 접사는 상대적인 개념이고 상대적인 개념보다 함께 쓰이는 개념이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단어의 이야기와 어간과 어미를 이야기하는 단어의 개념은 동네가 다르죠. 어간과 어미는 어디에서만 이야기하나요? 용언을 분석할 때, 동사, 형용사를 분석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과 뒤에 꼬리가 이제 변함에서 붙는 거죠, 그죠?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이야기 한번 하고 싶고요. 그래서 단어가 형성될 때 의미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의미인 어근이 한 개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단일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근과 또 다른 어근이 결합되거나 접사가 어근 앞에 붙거나 그렇죠? 그 다음 또 어근 뒤에 접사가 붙거나 이런 아이들은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복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접사가 들어있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특별히 파생어, 그 다음에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를 합성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3월 모의고사를 치셨다면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이제 모르고 시험을 치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문법 기본 교재를 통해서 이 개념들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어근과 접사를 구분하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쉽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근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따로 떼내서 독립적으로 단어로 쓰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어근이라 그러고 접사는 따로 떼내서 쓸 수가 없고 항상 붙어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문에 이 붙임표라는 게 있죠. 그죠? 이 붙임표가 붙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도 붙임표가 붙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용언을 분석했을 때 어간과 어미가 붙죠. 그죠? 이를테면 밥을 먹었다라는 동사를 형태에서 분석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먹 뒤에 줄 긋고, 그쵸? 그 다음에 옷 뒤에 앞뒤로 줄 긋고, 그 다음에 다 앞에 줄 긋고, 이렇게 어간이든 어미든 이렇게 맞줄표가 붙임표가 붙습니다. 이거 독립해서 쓸 수 없다는 뜻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접사도 이렇게 붙임표를 사용한다는 것.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볼 것은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요게 계속해서 시험에 요즘 언급되고 있는데요. 직접 구성 성분 분석 또는 직접 구성 요소라고도 말을 바꾸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 무엇인지 개념을 잡아보셔야 됩니다. 이 예를 가지고 하면 되게 쉬운데요. 코웃음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코웃음이라는 단어를 최종적으로 형태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 더하기 웃줄하고 더하기 이렇게 세 개로 분석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코는 어근이고요. 웃은 어근입니다. 음은 접사입니다.
명사 파생 접사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어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즉 최종적으로 코웃음을 쌤 접사가 있으니까 파생어인가요?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 코웃음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쪼개면 요 세 개가 나오지만 단계별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코웃음을 한 번 딱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누가 봐도 지우개가 자 다시 코웃음은 누가 봐도 코 더하기 웃음이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코는 당연히 어근이라고 할 수 있고 웃음 자체가 새로운 단어 파생어죠. 그래서 이제 어근이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파생어가 하나 여기 들어 있는 거고 이 웃음이 이제 웃이라는 웃다의 용언의 어간과 그렇죠? 이 용언의 어간이 웃음이란 단어의 어근 역할을 하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는 어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어 의미 구성적인 면에서는 어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음이 붙어서 접사가 붙어서 뭐가 된 건가요? 웃음이라는 명사가 된 거죠. 명사로 파생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때 코웃음을 다 쪼개면 코, 웃, 세 개의 형태수로 분석되지만 이렇게 어근과 파생어가 이렇게 겹쳐 있을 수도 있고 합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근과 합성어가 또는 뭐 파생어와 어근 이렇게 여러 형태로 조금 복잡한 이 합성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코웃음 자체는 파생어가 아니라 이 파생어로 이루어진 웃음이 하나의 단어로 보기 때문에 이 코웃음 전체는 뭘로 봐야 될까요? 합성어로 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처음 한 번 딱 쪼개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직접 구성 성분 분석 또는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쪼개서 때 나온 그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어근과 어근으로 볼 것인가 여기 어근이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어근과 접사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코에도 웃음에도 접사가 바로 노출되지는 않죠. 그래서 코웃음은 합성어다라고 보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이제 기본 설명은 평이하게 다 끝났고요. 이제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다. 자 단일어에 대한 기본 정의죠. 맞는 말입니다. 합성어나 파생어는 모두 복합어에 포함된다. 제가 단어 분류 단일어와 복합어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 맞나요? 예, 그것도 맞고요. 접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기에 붙임표가 붙는다. 맞죠? 그 다음에 복합어는 접사가 어근과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 둘로 나뉜다. 자, 복합어는 접사와 어근이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 분류되지 않습니다.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죠. 즉 어근 대 어근인가 아니면 어근과 접사인가. 파생어 안에서 접사가 앞에 붙으면 접두 파생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접사가 어근 뒤에 붙으면 접미사가 되어서 접미 파생어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접사가 어느 위치에 붙느냐에 따라서 복합어가 나뉘는 게 아니라 복합어 밑에 있는 파생어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됐죠? 자, 5번.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어근의 의미를 제한한다. 예, 접사의 그 정의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12번 A를 참고할 때 기억에 해당하는 짜임을 가진 단어 즉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파생어와 어근이 되어 있고 그 파생어를 다시 쪼개면 어근과 접사로 되어 있는 아까 코웃음과 비슷한데 지금은 이제 그 단일한 어근이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는 케이스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코웃음과 비교해 보면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뭘까요? 최종적으로 합성을 합니다. 파생어가 아니라 이 접사 하나 있다고 파생어가 아니라 무엇을 했을 때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했을 때는 얘가 합성으로 이렇게 분류된다는 거죠. 자, 집게발은 집게와 발이죠. 집게도 따로 단어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얘가 어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느 수준에서요? 집게 발 수준에서. 그렇죠? 그래서 발 당연히 어근이고요. 근데 이 집게를 자세히 보면
동사 집다의 집이라는 어간이 어근 역할을 하죠. 똑같죠, 그죠? 아까 웃하고 그죠? 거기에다 이 개가 붙으면 어떤 하는 역할하는 뭐 어떤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뜻을 추가하거나 제한합니다. 그래서 집게가 하나의 파생어가 되는데 이것이 집게 발에서는 어근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합성어가 파생어와 어근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 그리고 이 파생어는 어근 더하기 전미사인 경우, 그런 단어를 찾아보라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사례들 한번 분석해 볼까요? 조금 얕다, 그죠? 죄송합니다. 조금 빠르게 단어를 제가 이 조작을 조금 빨리 못해서 죄송해요. 여기 있구나. 아닌데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예, 다 돼갑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 볶음밥을 한번 봅시다. 볶음밥은 이렇게 되죠. 볶음 더하기 밥이죠. 됐나요? 그래서 얘는 파생어고 얘는 독립된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개발하고 큰 틀에서는 맞아 들어갑니다. 자, 볶음밥을 더 쪼개면 이 볶음이 뭐가 되나요? 예. 볶다의 어간이 어근 역할을 하고요. 더하기 이라는 파생 명사 파생 접사가 되죠. 그래서 어근 더하기 접사, 그리고 아까 밥은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이 동급이죠. 그럼 직개발하고 똑같네요. 그죠? 됐나요? 예. 자, 그 다음 지워야 되니까 제가 새로 쓰는 어플이어 가지고 화면 배치가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쪽으로는 가운데는 안 가는구나. 지우개를 써야 되는데, 그죠? 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볶음밥이 답인 건 알겠죠? 그러면 이제 덧벗은 해볼까요? 덧벗은 역시 덧 더하기 벗은이죠.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된다? 벗은을 독립적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어근입니다. 예, 이거는 독립적으로 하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덧을 붙이면 뭘 추가한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접사가 될 겁니다. 근데 벗은 분석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접사와 어근이니까 덧벗은 그냥 파생어가 되겠죠.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문단속은 문 더하기 단속이죠. 문 단어로 쓸 수 있고 단속도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얘는 어근 더하기 어근입니다. 단속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한자어 있죠. 한자가 두 개, 세 개로 이루어진 단일 단어. 그런 경우에 한자 한 글자를 다 어근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루어진 단어를 한 개의 단어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복잡하게 분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어떤 형태소 개념으로 볼 것인가는 조금 더 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속이 하나의 단어다 정도까지 하고 일단은 들고양이로 가보겠습니다. 들고양이는 또 지워야 되겠죠. 들고양이는 들 더하기 고양이죠. 그렇죠? 들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가 된다? 어근이 됩니다. 고양이가 어쩌고 저쩌고 어근이 됩니다. 됐나요? 뭐다? 합성어네요. 그렇죠? 문단속도 합성어고요. 됐죠? 창고지기 한번 볼까요? 창고지기 뭐 더하기 뭐죠? 창고 더하기 지기죠. 지기에 이거 줄이 붙어야 됩니다. 이거 뭐다고? 접사죠. 등대지기 됐나요? 문지기 붙어서 뭘 지키는 사람 이런 뜻이 되죠. 창고는 당연히 어근이겠죠. 이것도 역시 한자어니까 창과 고를 독립된 형태소 어근으로 뗄 것인가 말 것인가 조금 그건 보류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창고지기도 큰 틀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뭐죠? 파생어죠. 됐나요? 그래서 파생어와 어근의 합성이 되어 있는 단어는 볶음밥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13번입니다. 13번. 13번은 요거 제가 분할을 해서 좀 같이 볼까요? 네. 자, 또 칠판을 이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이제 요 13번을 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깊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소위 말하는 음운 변동이란 거 있죠. 그렇죠?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은 크게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요 네 개로 다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등등 있고요. 그죠? 축약 안에 뭐 거센 소리 대기, 즉 자음 축약, 그다음 모음 축약 이런 게 있죠. 탈락 안에 역시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이런 거 할 때는 뭘 신경 쓰셔야 되나요? 음운 변동된 것이 표기까지 반영되고 안 되고 그거 포인트 됩니다. 맞나요? 첨가는 니은 첨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단순히 단순한 원리와 사례 정도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이 책이 보여주는 겁니다. 앞 의문과 뒷 의문에 서로 영향 주고받는 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주고 뭐 자음이든 모음이든 이 자음과 모음이 분류 체계가 있죠. 그것까지 결합시켜 놓았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음은 이렇게 우리 죄송합니다. 그림이 요게 이제 구강입니다. 이 구강, 그쵸? 요게 이빨이고 이고 자, 그리고 혀가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 소리, 잇몸 소리 맞나요? 센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좀 위치에 따라서 소리를 분류할 수 있고 입술 소리는 뭐 있나요? 예, 머브 요 계통. 입술 잇몸 소리 계통은 너들르스. 요 입천장은 지읒이죠.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은 기역, 그 다음에 히읗. 요거 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얘들을 우리 세로축으로 뭐 하나요? 좋은 방법으로 분류하죠. 파열음에서는 그, 드, 버가 있고요. 그죠? 파찰음은 지읒. 그 다음에 비음은 유음은 리얼 됐나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걸 알고 이제 해줘야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유음화, 비음화 이 정도를 단순히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학습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건에 맞는 거 찾으라는 거죠. 요거는 그 우리 인디게이트 그게 좋죠. 예, 요걸 해볼게요. 조건이 뒤 어문의 영향을 받아서 앞 어문이 바뀌긴 바뀌는데 뭐만 바뀐다? 좋은 방법만 바뀐다. 좋은 위치는 안 바뀐다. 이 이야기네요. 맞나요? 예, 그래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다시 여기 필요하겠다. 그죠? 난로가 뒤에 어문인 리얼의 영향을 받아서 앞 어문인 니은이 바뀌니까 뭐가 됐나요? 난로가 되었죠. 그죠? 그러면 니은이 리얼로 바뀌는 것은 비음이었던 니은이 맞나요? 유음인 리얼로 바뀌고 요건 좋은 방법이죠. 근데 니은도 좋은 위치는 뭔가요? 잇몸 소리입니다. 너덜러스. 리얼도 잇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는 바뀌지 않았나요? 좋은 위치는 바뀌지 않고 좋은 방법만 바뀌었죠. 원하는 답이 맞겠네요. 그죠? 됐나요? 자, 똑같은 원리로 리얼이 되는 것은 바로 보겠습니다. 비읍과 니은이 만났죠? 톱, 날. 그래서 얘가 톱날이 됩니다. 톱날이. 왜요? 니은이 비음이거든요. 그래서 얘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비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그 미음과 비읍은 입술 소리죠. 입술 소리고 그 다음에 미음도
입술 소리입니다. 뭐는 바뀌지 않았다? 좀 위치는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비읍은 파열음이었습니다. 바뀐 미음은 지금 비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뭐가 바뀌었나요? 좀 방법이 바뀌었죠. 제가 쓸데없이 앞에 미음이 그래서 조금 헷갈렸겠네요. 그죠? 됐나요? 그래서 기억과 리얼이 원하는 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 국영아 제가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 자, 이 맛 제일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를 뜻하는 접사, 이가 붙었어요. 자, 접사, 조사, 어미. 제가 지금 이제 지금 여기 학원에 지금 시간이 9시 30분 컨디션이 조사, 어미, 접사 제가 늘 이야기하죠.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죠? 모음으로 시작한 형식, 형태소. 그 다음 국영마에서는 모음보다도 이 모음이 들어있다 없다 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형식, 형태소 모음 시작하니까 음절 끝소리가 적용되지 않고 마 뒤로 갔다가 이게 형식, 형태소 이 모음을 포함한 형식, 형태소 조건과 디귿을 만나게 한 국영마 조건이 되죠. 그래서 마지로 되는데 여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의 문제 관점에서 볼 때 이해되시죠? 결국은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디귿이 지읒으로. 자, 그럼 디귿의 좀 위치는 어딘가요? 잇몸 소리였습니다. 됐죠? 지읒은 좀 위치는 구개음 또는 센 입천장 소리예요. 좀 위치 바뀌었죠. 좀 위치 바뀌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파열음입니다. 파열이고 지읒은 파찰음입니다. 됐나요? 뭐도 바뀌었다? 좋은 방법도 바뀌었죠. 그래서 마디를 마지로 바꾸는 이렇게 의문 변동시키는 것은 좋은 위치도 바뀌었고 좋은 방법도 바뀐 케이스라서 답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신경 쓰셔야 될 게 앞과 뒤의 관계입니다.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건 누구 때문인가요? 뒤에 있는 이 때문이죠. 요 이를 뒤에 있는 어문이라고 놓치기 쉬운 이유는 지금 앞에 했던 어떤 어문 변동은 자음과 자음 사이 관계인데 국영어는 특이하게 디귿이라는 또는 티읕이라는 자음과 그렇죠? 누구의 상호관계인가요? 뒤에 있는 모음이 그렇죠? 모음의 상호관계라서 이거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뒤에 이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어문에 영향 받은 거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 어문이 바뀐 것도 되는데 좋은 방법만이 아니라 좋은 위치도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셨나요? 예. 신뢰는 유음한데 뒤에 게 바뀌어버렸죠. 그죠? 앞 어문이 안 바뀌었으니까 이건 단순한 거니까 그래서 답이 기억, 리얼이 되고 그 다음에 국외음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지금 이 설명이 이해가 다 되는 사람은 역사적 국외음화라는 개념 플러스 역국외음화라는 개념도 찾아서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문제가 나온다면 또 풀이를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4번 사전 찾기 단어 의미 요건데요. 이 문제는 뒤에 자세한 상황 그 문제를 보고 푸는 것도 좋지만 이 예문에서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어휘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민수는 진서에 비해 말수가 적다지 돼야 되죠. 키가 커서 작년에 구매한 옷이 작다죠. 이게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오늘 일은 지난번에 비해 규모가 작다. 그는 큰 일을 하기에는 그릇이 아직 작다. 100일장 대여 신청 인원이 여전히 적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 놓고 여기 이제 이 작다가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뜻의 작다는 틀린 말이에요. 그죠? 적다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 적다 중에서 2번 뜻이다. 이런 겁니다. 이 지금 주는 자료는 됐나요? 그래서 이걸 적용시켜 봤을 때 뭐 찾아보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작다 기억에서 작다이를 이를 고려해서 작다가 맞겠군이 아니고 지금 적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를테면 죄송합니다. 여기 찾아야 되죠. 정도가 말하는 정도가 어떤 기준 신구에 비해서 더 적은 거잖아요, 그죠? 미치지 못한다니까 이게 작다가 아니라 적다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우리 인용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인용절 사실 인용절은 어디에 아는 문장의 구조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지금은 이제 고의 고고와는 상관없이 직접 인용과 그 다음에 간접 인용에서 여기는 직접 인용 조사 라고를 쓰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를 쓴다. 요거 제시해 놓고 사실은 우리 뭐도 아셔야 되나요? 요 부분이죠. 네, 요겁니다. 특히 이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을 전환할 때 높임 부분. 왜냐하면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 그 인용절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인칭, 대명사, 지시, 표현. 그 다음에 문장 종결 표현도 중요합니다. 문장 유형과 연결되죠. 그 부분을 이거는 뭐는 뭐로 바꾸고 뭐는 뭐로 바꾸고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 문장을 이해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게 바뀌어야 되겠구나라고 아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직접 인용절의 문장이 서술격 조사 이다로 끝났을 때 요거 한번 해볼까요? 철수는 자, 직접 인용입니다. 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이런 거. 자, 요걸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철수는 자기는 이거 인칭 바꿨죠?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요 부분이 요 라고가 붙은 게 아니에요. 고만 붙었고 간접 인용 조사 이다가 뭘로 바뀐 거다? 이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신경 한번 쓰시고 그러면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쭉 보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너를 불렀다라고 했다. 자, 지아가 나한테 말했어요. 민지의 말이 민지가 너를 불렀다라고 했다. 그러면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나를 불렀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죠? 이 설명이 별것도 아닌데 복잡하죠. 다운표 속에 말하는 이가 누구죠? 지아죠. 지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민지가 너 불렀어라고 했으니까 이 너는 이 말을 듣는 나죠. 그래서 이 자기가 3인칭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짬짬이 공부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YB 학원에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또 우리 지난 그 고등부 수강 학생들은 언제든지 카톡 연결되어 있으니까 쌤한테 그 저희가 조금 풀이해 줬으면 하는 문제 사진을 찍어서 풀을 요청하면 제가 최대한 시간을 내어서 이런 동영상을 찍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입니다.